어떻게 깎으니까 개운하죠? 풀을 깎으면서 집중을 풀에만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생각이 떠올라서 또 그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동양, 특히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기본 물질 원소, 이게 그걸로 해서 행함이 정해서 동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목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목질화 된다는 거, 목화, 그러니까 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이 목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뭔가 형태를 이루는 거. 어떻게 보면 벼룩이나 말미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목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이 살이겠죠. 살덩어리. 이것은 나무가 자라듯이 자랍니다. 세포 분열을 더 많이 하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듯이 사람도 자라는데, 문제는 목질화 되는 경향은 언젠가 연한 부위에서, 연하게 시작되겠죠. 새싹은 단단해지면서 그 한계, 그 기운이 다하면 쓰러지는 거죠. 뭘로 쓰러지냐? 바로 화입니다. 화. 불이라는 그런 기운, 그걸로 해서 쓰러진다 해요. 그래서 쓰러지면 어디로 가냐? 원래 있었던 땅, 토지요. 토에서 왔으니까 토로 다시 돌아간다. 근데 금은 또 뭡니까 하면, 금은 어떻게 보면 목을 지탱하는 힘인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뼈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거 단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땅도 무른 땅이 있지만 안반이 있고 바위가 많이 있는 자갈밭도 있고, 그러니까 강한 땅인 거죠. 이것은 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흐르는, 실핏줄처럼 흐르는 이 수, 그게 목을 키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부족하면 목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또한 인간 역시도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급격하게 없어질 때 목도 쓰러지고 금도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항상 연료가 필요해요. 화라는 연료. 화가 없애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화예요. 불기운이 쓰러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타오르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성장하는데 물의 성질이 있지만 수승, 화, 강 있잖아요. 물기운도 있지만 불기운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타오르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아이고 소화가 잘 됐네 할 때 이 소화도 뒤에는 불화입니다. 불기운이 이 음식을 태우듯이 연료 삼아서 이제 우리 몸에 흘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풀을 깎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도의 5대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5대 원소는
지수화풍공이라고 했어요. 목화토금수하고 조금 다르죠. 중복되는 거 있지만 지는 땅, 우리가 똑같은 거고요. 수도 똑같고 화도 똑같고, 근데 여기서는 풍이라는 것을 썼어요. 풍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바람이 한 자리에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듯이 계속 움직여주는, 순환하고 이동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풍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멍하니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무슨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풍이라는 것을 거기에 원소에 넣었고요. 공은 말이에요, 그냥 없다, 빌공자이지만 없는 무가 아니고 공간인 거예요. 에테르,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느냐면, 저 나름대로도 이게 동양학이라고 할게요. 인도학은 동양과 서양의 중간쯤 된다고 하고요. 자, 풀을 깎았어요. 이 수많은 풀들이, 까시던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돼지감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루었어요. 제가 아니어도 때가 되면 화 기운이 이제 승해지면, 그래서 설이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도 화라고 그냥 얘기하게요. 그것들이 얘를 태워요. 이파리를 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호박잎이 탔다, 토란잎이 탔다, 옛날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까맣게 타는 거죠. 차가움으로 이걸 태우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도 때가 되면 태울 건데 왜 이 짓을 하냐? 제가 이용해야 될 때에 얘네들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깎아 놔야 그 다음 일을 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휘발유 떼어가면서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손목이 달달 떨려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3m 되는 그 세멘 콘크리트를 내서 길을 만들었으나, 얘네들이 여기까지 1m씩을 넘어와서 여기가 다 줄어들고 결국 1m도 안 되는 길이 돼버렸던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 세멘 콘크리트예요. 근데 다 넘어와 버렸잖아요. 이 풀이 이렇게 무서워요. 풀과의 전쟁, 맞습니다. 전쟁하듯이 하는데, 이걸 깎다 보니까 그 느껴지는 생각이 뭐였냐면, 똑같더라. 베어버리니까. 이 예초기가 강력한 화라고 하면 화 기운으로 얘를 쓸어 보니까 그냥 칡넝쿨이든지 아카시아든지 뭐 산초나무든지 돼지감자이든지 뭐 수도 없는 그 잡풀들이 그냥 똑같은 풀이었더라.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깎아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질화된 것이 토로 다시 목이 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다 아는 얘기를 뭐라고 이렇게 길게 합니까? 자,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표를 걸고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 다 누린다 해도 그거 승할 때 이야기인 거죠. 잘 나갈 때 얘기인 거고, 성할 때 얘기인 거고, 얘도 때가 있어서 결국 그게 불기운에 다시
비포로 바뀐다. 그리고 저같이 아직 쇠하지 않은데 깎아버리는 존재가 있으면 이게 다시 빨리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인생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그 무지막지한 권력이나 어디다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의 재화도 거지가 살다 가는 시간과 그 사람이 살다 간 시간이 무게나 크기나 넓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다만 공간만 좀 더 차지하다 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작은 땅에서 이 수많은 풀들이, 제가 아까 먼저 비포와 애프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보여드렸죠? 여기 그 시멘트에서는 풀이 자라지 못해요. 다만 넘어올 뿐이죠. 그러나 땅 안에 이만큼의 공간이 수많은 풀들이 차지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저는 그걸 깎아 버렸다. 필요에 의해서. 길이 너무 좁아지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또 곧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풀이 이렇게 넘어와 있으면 작업하기가 복잡해져요, 사실. 그래서 깎았고요. 이렇게 삥 둘러서 걸어서 한 25분 30분 정도 되는 그 길을 제가 다 깎았고, 이제 이 길이 연이어서 저리 지나가는 그 중간 길이 있어요. 중간 길은 이어지지 않아서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안 지나다 했더니 더 이렇게 무상한 곳. 근데 거기도 작업 공간으로 꼭 필요해서 그 염소막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힘이 닿으면 깎기로 하겠습니다. 아유, 좀 사실 여기가 흔들거리고 여기도 흔들거리고 힘들어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긴 했는데 좀 쉬기도 하고 점심때도 됐고, 근데 좀 마음이 아직 뭔가가 하나가 걸려요. 이 지금 참나무가 두 그루 있잖아요. 근데 요만했을 때 제가 그냥 벨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놔두자 그랬더니 벌써 상당히 컸어요. 그늘을 만들 수 있어서. 여기가 그늘이 별로 없어요. 큰 나무가 길가에. 그래서 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늘 밑에서 좀 쉬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지 않았고 그늘을 충분히 만들 것 같은데 밑에가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을 톱으로 좀 정리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